벌써 매화가 피는 3월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것이 차단된 것은 아마도 지난해 8월 15일 이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3월, 4월 그리고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건물 감시인, 어떤 지역 감시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실제로는 행정적인 지시를 받아서 대신 집행을 하는 그런 역할이기는 하죠. 그리고 8월 15일 이후에는 광장에 모였다는 이유로 강제 수집이 되고 거의 강제 검사도 받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사람들과 만나고 친척들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차단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꼬박 14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송아지인가 그런 그 동물을 껴안아 보고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동물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뉴스를 보고 그렇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사람은 만나야 하는 겁니다. 서로 마주 앉아서 얼굴 보고 그리고 실제로 기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앉아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정보도 아니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러고 싶었어. 이런 그냥 잡담이라고 하기는 좀 맞지 않지만 별거 아닌 그런 대화도 하고 이게 인간의 흔해 빠진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갈구합니다. 그것을 빼앗긴 14개월이었다. 그런 것이죠. 누군가는 법이 있다. 법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법에 따른 방역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민망합니다.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180석을 자랑하면서 그들이 법을 만들 때 어디 국민의 뜻을 따라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 뜻대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 방역 관련 국민을 통제하는
이런 법률들은 일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국민이 이렇게 어려운 일종의 재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강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아니 위축이 아니고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국민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만일 방역 통제를 해야 한다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가? 검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라는 것이 있죠. 그 정도는 인간의 상식, 리걸 마인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다는 아닌 겁니다. 인간의 자유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문재인 씨가 종종 쓰는데 그 양반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합시다. 사회적 합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과거에는 여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은 공무원 세계에서 보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조사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로마 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전염병이 있어서 근처에 가기만 해도 통제를 받고 처벌을 받던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을 무릅쓰고 그 통제 구역에 뛰어듭니다. 다시 나가지 않아도 좋다. 그게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감염돼도 좋다. 설령 부모가 세상을 뜨고 내가 다시 격리가 돼도 좋다. 그게 우리 한국인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이 저지른 죄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걸 모른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그 모자라는 머리로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걸 들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법에 따른 방역 통제, 이거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출근하고 생계를 맡아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야 하니까, 생활해야 하니까 결국 이러한 통제에, 이런 독재적인 법 집행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14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 기준의 무절제함,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는 그런 국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면 항상 방역은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돼서 더 규제해야 한다. 이상하게도 그런 패턴이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어쩔 수 없이 몇 사람씩 모이게 되면 우리 국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당신은 빠지고, 그 순서가 1, 2, 3, 4입니다.
4까지만 되기 때문에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이죠. 양떼를 보면은 머릿수를 헤아린다고 하죠. 양떼도 적어도 10까지는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풍 가는 바보 돼지들, 그 돼지들도 4보다는 많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빼놓고 헤아리고 반복해서 헤아리고. 그런데 우리는 양떼도 아니고 바보 돼지도 아닌데 우리는 인간인데 1, 2, 3, 4까지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꼭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발달했다. 우리 인터넷 환경이 좋다. 이런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루 24시간 휴대폰을 통해서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화면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전자적 영상이고 전자적 문자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점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 갇힌 폐쇄된 삶을 사는 우리 5,100만 국민은 지난 14개월 동안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격리와 가상현실 속에서 삶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인간다움을 잃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막대 먹었던가 하는 뉴스가 온통 그런 뉴스가 매일매일 새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문재인 민주당은 이 비과학적인 통제를 끝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삼류에 무능하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4년 동안 참 올해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재인 씨 보니까 마구 질러대죠. 그 주위에서 말렸는데도 본인이 그런 그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면 문재인 씨는 입만 열면 개구리, 두꺼비, 송충이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천박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민주당도 민망해서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비과학적인 통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이전, 역사 이후 우리가 흔히 나누는 그 기준을 바꿔버렸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들 세미나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게 기회다. 그렇게 외치던 어리석은 고함소리, 이제는 그만두자, 이제 멈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그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그 탈출하는 것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은 인간성을 덜 잃어버린 아직 인간인 사람부터 탈출해야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둡니다.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머무는 것은 자멸이다. 그런 것이죠. 지금 이 통제, 격리 이거 그만둬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하면서 그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 인기도를 측정을 하니까 뭐 그래도 괜찮더라. 이런 것으로 봉합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실존의 문제, 거기까지 와버렸다. 그런 것이죠. 우리 5,100만 국민은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의 세포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법까지 오염이 됐다. 헌법을 제외한 법까지 오염이 됐다. 그래서 법을 내세워서 헌법에 저항하지 말라. 이런 것도 당부를 해둡니다. 매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든 자연은 참 대단하다. 그런 것을 새삼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첫째 주가 가고 이렇게 3월이 점점 깊어가면서 곳곳에 꽃이 피고 잎이 돋고 그런 것이죠. 이 답답한 생활에서 그나마 자연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우리의 그 자신감, 제대로 살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자연에서는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매화가 피고 있습니다. 매화는 집 앞마당에도 있고 도서관 앞에도 있고 그리고 우체국 가는 길에도 매화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 다니는 학교 울타리도 학교 교문에는 성인들은 모두 보균자, 감염자 취급을 하면서 얼씬도 하지 마라. 아직도 그렇게 무서운 푯말을 걸어 놓았는데 그러나 담장 밖에서 매화는 볼 수 있습니다. 시청 뒤뜰에도 매화향이 가득하고 아직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벌들은 찾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들도 많고 그런가 하면 공사를 하고 있는 어수선한 공사 현장, 건물, 주택을 짓고 있는 그 공사 현장에도 그 언저리에는 매화가 한두 그루 있어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매화가 해맑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향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좀 연두빛이 도는 파르스름한 그 청매화 이거보다는 좀 붉은기가 도는 매화에서 더 화려하고 풍성한
그런 향이 느껴지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좋다. 뭔가 으쓱해지고 기운이 나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화가 곳곳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도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기가 좀 부족하고 아직은 밖에 나가기는 쌀쌀하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베란다에서 창 밖으로 뜰을 보면 매화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매화를 볼 겁니다. 또 좀 더 쇠약한 분들은 병실의 침상에서 저 아래쯤 마당에 있는 매화를 바라볼 겁니다. 업무가 바쁜 사람들은 달리는 차창을 통해서 거리 곳곳에 있는 가로수, 매화를 보겠죠. 좀 변두리에 가면 가로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이렇게 나처럼 걸어가서 매화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꽃을 올려다 보겠죠. 앞에서는 매화가 어디에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어디에서 매화를 보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매화 때문에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내색하지는 못해도 신문마다 한두 구절은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퇴계 이황이 매화를 사랑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조대왕이 매화를 즐겼다고 칩시다. 그것 또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또는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매화를 보고 그 향을 즐기는 것이다. 내가 매화를 보는가,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누구도 설령 그가 아주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어느 누구도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온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단 한 명밖에 없는 바로 나나 여러분이 이 삶을 끝마치면 다시 어디에도 없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다, 우리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당신의 삶의 중심은 바로 당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은 현실이죠.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오늘일 거라고 봅니다. 어제나 내일은 실제하지 않으니까. 이 오늘은 가상현실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매화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은 우리 각자의 역사요. 우리 각자의 행성입니다. 우주천지에 지금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 운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 결정권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